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 아이를, 이 조그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엄마 자질이 없나 봐. 음.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인가 봐. 안녕하세요. 맘장토TV의 이상리입니다. 2023년 수지맘 카페에서 새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첫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시 보정동에서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15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월이 되면 이제 용인 수지맘 맘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이제 어린이집 입소에 관련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이제 많이 올려서 질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첫 시작을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상현 뿌꾸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입소 전 상담 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네, 일단 요즘에는 카페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의 평가만으로 그냥 어머님들이 듣고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교육적인 철학도 있으시고 이념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한테 맞는 곳은 어딘지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하셔서 그 중심을 가지고 상담을 다니시는데 일단 직접 방문하셔서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가셨을 때는 뭐 원 운영 시작 시간 왜냐면 맞벌이 어머님 같으신 분들은 맞아요. 맨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어떤 친구가 몇 시에 오고 몇 명이 있고 또 하원했을 때 몇몇의 친구들이 남아있는지가 제일 예민하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신 부모님들은 저 부모님들은 그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방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학에 관련된 거 그리고 희망 하원 시간대에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맞벌이 부모님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기본적으로 반편성 같은 거 나는 0세부터 7세까지 한 원에 다 보내고 싶어.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는 0세반은 없어. 만약에 뭐 만 2세부터 5세까지만 있을 수 있으시니까 반편성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누리나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 보조 선생님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식단이나 음식 먹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식판 같은 경우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씻기가 불편하시고 또 여름에는 국물 같은 게 많이 흘러서 이런 업체를 통해서 다 세척해가지고 와서 저희 원 같은 경우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판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뭐 연령대 그리고 근속 연수 아무래도 자주 바뀌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뭔가가 문제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속 연수도 한번 알아보시고 원장님과 선생님의 마인드, 교육 철학 이 정도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질문에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풍덕천 꼬레맘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0세반 아이들이 외출복을 입고 생활하는지 아니면 실내복을 입고 원해서 생활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처음 초보 어머님들은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도 한 가정에 똑같은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안한 복장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먼저 오면 양말부터 벗어요. 친구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실내복 또 집에서 그냥
활동하기 편안한 복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영화인데 뭐 우주복이라든지 멜빵 이런 거 이렇게 입혀서 보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아이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네. 편한 복장을 입고 생활합니다. 아, 네. 저 원장님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네네. 이제 지금 저희 둘째 딸이 5세반이고 네. 그 아이가 지금 공주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렁치렁한 공주 옷을 네. 많이 입고 다니는데 네네. 그 혹시 어린이집에서 그런 공주 옷을 입었을 때 좀 네. 불편함이 없는지 아. 궁금해요. 선생님이 불편하기보다는 아이가 교구장이라든지 네네. 놀잇감에 이렇게 휩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기분 좋게 이쁜 옷을 입고는 오지만 네네. 어린이집에 와서는 벗어요. 아. 선생님도 벗을까?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일단 아이한테 여쭤보고 물어보고 아이가 벗겠다고 하면 근데 놀이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본인이 네. 스스로 벗어요. 그 밟고 네. 넘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래서 벗어서 교구장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활동한 다음에 학원시에 다시 입고 아, 가지. 그렇구나. 네. 네, 저도 네. 몰랐던 꿀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덕천 꾸리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돌전 아기 6개월 미만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상담 시 질문해야 될 내용이나 선택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사실 원장님께서 네.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네, 좀 여기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영아이기 때문에 네. 6개월이야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영아일수록 어머님과 부모님과 원장 선생님과 교사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꼭 체크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이라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아이가 오전에 어떻게 지냈고 오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냥 글로만 써주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소통이 되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위생 상태라든지 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 소통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네. 저도 소통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것 같긴 원장님이 해요. 어떤 마인드로 네. 교사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시는지가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적으로. 네. 네. 자, 네네네. 그 다음 풍덕천 둥둥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1월생이라 가정 어린이집 상담 시 1살 윗반으로 접수하기를 권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월반하는 것이 유아기 때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가능한 친구들과 같은 반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상관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윈 연령 편성이다. 그리고 본인 연령 편성이다. 이렇게 돼요. 네네. 1월생, 2월생, 3월생까지는 윈 연령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 아이가 그 동일 연령 아동보다 훨씬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발달이 월등히 빨라요. 그러면은 윈 연령에 가서도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어요. 더 확장되게 놀이도 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월생이기는 하나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빠른데 인지적인 부분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네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윈 연령에 가서도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연령에 있는 게 좋은지를 아이 개인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윈 연령에 간다고 좋고 나쁘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 윗 연령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이가 네. 적응을 잘 못하고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그럴 경우는 다시 본인 연령 평성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 근데 원 운영상 그 반에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윈 연령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기관에서 윈 연령으로 가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네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우리 아이가 정말 보시면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네네. 본인 연령 동일한 아동이지만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네. 본인 연령 편성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 예. 네네. 그래서 이래서 다 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고요. 잘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 주셔야 되고. 네. 예.
맞아요. 사실 엄마가 제일 아이들 그, 잘 알죠. 맞아. 네네. 네. 이 부분은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자, 그 다음 동천 푸른 마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돌 아기인데 생활 패턴이 어린이집 생활 패턴과 다릅니다. 지금 고집이 생겨가지고 울고 불고 떼쓰고 낮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버티는데 네. 이런 행동도 단체 생활에서 다 맞춰질지 염려가 되시나 봐요. 네. 네. 네, 한 반에 한둘이 아닌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동시에 막 아이들이 때를 쓰면 네, 맞아요. 이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저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집에서 행동했을 때랑 또 나와서 또 저희 학교 갔을 때 그리고 직장 생활 했을 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울고불고 다 떼쓰지만 맞아요. 어린이집 오면 환경이 바뀌면서 또 선생님도 바뀌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처럼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울고불고 떼쓰고 뒤로 넘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네네.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전문가다 보시니까 네. 부모님보다는 스킬이 있으세요. 네.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냥 무조건 떼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아이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고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래도 이게 안 돼. 너무너무 심각해. 네, 그럴 때는 체인지 뭐 원장님이나 옆에 보조 선생님이나 옆반 선생님한테 잠깐 바꿔주시면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정말 힘들게 떼쓰던 친구들이 선생님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요즘은 그냥 교사들이 그냥 예전에 배운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연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 행동 아동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가는지 도서도 많이 읽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보다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스킬이 있잖아요. 네. 그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잘 만져지면 처음 시기는 힘들지만 중간 가면은 정말 문제했던 행동인 친구들도 웬만하면 잡혀가요.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린이집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시면서 같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이 소통해서 같이 바꿔 나가면은 이런 친구들도 변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동의하는 네. 게 있어요. 저희 첫째가 네. 굉장히 예민한 남아인데 네. 그 3살 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네. 엄청 예민했어요. 그 보내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아이고. 집에 올 때까지 우는데 그때 처음에 담임 선생님 봐주시다가 네. 너무 우니까 이제 네. 원장님이 따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밖을 네. 돌아다니시는데 제가 어쩌다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뒤에다 네. 속삭여주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적응을 네. 잘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거기 믿음과 신뢰가 네, 높은 네, 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진짜 원장님 말씀처럼 선생님을 바꾸거나 네. 이제 그런 행동들에서 아이가 네. 조금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적응하기가 네. 좀 쉬워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지는지 늘 고민하고 신경 써서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네. 믿음이 너무. 네. 네. 다음 네. 질문입니다. 통덕천 메로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영세반 3월에 가는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네. 궁금해 하십니다.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뭐 물티슈, 기저귀, 뭐 턱받이, 개인 로션, 뭐 칫솔, 치약, 컵, 뭐 이 정도? 낮잠 네. 이불 정도. 그래서 미리 보내기 전에 원에서 공지가 나갈 거예요. 준비물이. 네네. 그걸 맞춰서 원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 통덕천 미셸 84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입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이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맞죠. 아, 네, 아이의
성향과 아이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게 맞는지 네. 어린이집에 맞는지 그거는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요즘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유치원은 교육적인 것만 하고 네. 어린이집은 보육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은 누리과정을 다 해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만 3세가 되면 누리과정을 이제 하는데 유치원에서 하는 누리과정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누리과정이나 똑같을까? 그런 궁금한 점도 네,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이 엄청 철저해요. 그래서 어머님 마인드가 나는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안전과 뭐 먹거리가 중요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다 배울 수 있으니 내 이념은 그래. 그래서 나는 안전이 중요하고 먹거리가 중요해.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100%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게 맞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은 어린이처럼 철저하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자체가 좀 틀려요. 보육과랑 유아교육과랑 유사 과목은 있지만 더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과를 먼저 전공하러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지금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 코스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배우는 건 끝이 없어요. 네, 끝이 맞아요. 없는데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어머님 가치관 자체가 우리 아이한테 중요하다는 그 중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보다 그 이상으로 교육을 지향해서 교육을 정말 잘하시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지만 유치원보다 교육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놀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는 놀이 위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미리 가셔서 사전에 상담을 충분히 받아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조건이 뭔지 맞는 여건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아이의 차이를 보시고 정하셔야지 내가 옆집 누구누구는 여기 가니까 여기가 좋대 그래서 무조건 쫓아가고 우르르 가는 거 네. 제가 난 대형마트가 좋아 그럼 대형마트를 막 네, 가는 어머님들 네.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소신 가지고 음.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시는 목적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원장님 말씀을 네. 좀 예전에 들었더라면 네. 되게 더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저도 좀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네. 둘째는 무조건 대형 어린이집이다 해서 어린이집 보냈는데 너무 지금 만족을 아이고 너무 만족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덕천 옐로우님의 질문입니다. 네. 3월에 어린이집 영세반 첫 입소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 유아식을 시작하기엔 조금 이른데 그런 아이들의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잠투정이 심한 편인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영세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유아기, 영유아기 때는 단계별로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일반식을 먹기에는 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걱정이 된다 네네. 그러시면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이유식을 네네. 어린이집에 보내주셔가지고 뭐 오전 몇 시에 오후에는 몇 시에 먹여주세요 하시면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머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일반식 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만드시는 이유식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네. 따로 준비하거나 네. 연습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3세 네. 이제 잠투정이 지금 아까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보면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파악하기까지는 그래도 일주일에서 한 달은 걸리잖아요. 네. 미리 어머님께서 A4 용지 같은 데다가 우리 아이의 습성 그리고 뭐 잠버릇 네. 수정했을 때 만약에 귀에다가 솔솔솔솔 바람을 불어주면 그리고 귀를 살살 만져준다든지 배를 쓰다듬어주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잔다든지 네, 그리고 애착 인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불 어디 뭐 끝을 만지면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꼭 보내주시면 아이가 적응하는데 교사도 쉽고 아이도 좀 쉽습니다. 그다음 자 성복 꿈나라님의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가정에서 이런 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건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네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아이에 관해서 뭐 한 A4 용지 한 장에다가 미리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 너무너무 예민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음식 먹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미리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한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런 소통에 관해서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 맞아요. 아이를 처음 입수할 때 내가 너무 아이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어린이집을 맡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곳은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재밌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 그러시면서 미리 사전에 뭐 한 2, 3일 전에 입수하기 전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아 여기에는 뭐도 있네. 여기에는 뭐도 있네.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이곳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거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해주면서 어머님이 먼저 편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정확하게 알고 적응함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적응하거든요. 일단 어머님들이 불신을 없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내가 기간을 맡기겠다 하셨으면 그 기간을 결정하셨으면 일단 믿고 보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너 어린이집 가면 혼난다. 뭐 어. 선생님이 이놈한다 이런 말 그렇게 하면 하시면 네, 안 네,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네, 되고. 네. 물론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이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네. 절대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곳이 많다는 걸 어머니 기억하시고 네, 네. 집에서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2-3시간 정도는 어린이집에 맡겨놓으시고 네. 어머니 스트레스 푸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 100% 예, 사랑해 주시면 네. 그게 회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저는 같아요. 그걸 지향합니다. 네, 저희 그 맘카페에서도 네.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처음이잖아요. 네. 모두가 엄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네. 이제 외롭고 좀 단절된 네. 생활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럼 좀 우울증이 산후 우울증이 맞아요. 많이 오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좀 죄책감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 아이를 이 조그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엄마 자질이 없나 봐.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저희 카페에서도 그런 글이 많죠? 질문들이 많이 네,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맘님들, 자, 네. 어디 보면 선배맘님들이죠. 이제 보내보신 분들은 보내라. 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너무 저도 100% 공감이 되고. 저희 네. 학부모님들 영세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 내 육아 스트레스의 해답은 어린이집이다. 네. 무조건 어린이집 보내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뿌듯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자 다음 질문을 네. 또 해보겠습니다. 풍덕천 콩콩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덕천 콩콩이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어린이집 경비 문의 부분이어서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일단 수행성 경비라고 해요. 그 경비 네네네.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직접 내시고 다니는 금액인데 이거는 뭐 용인시 아니면은 수원시, 뭐 서울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비를 용인시는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은 뭐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공고가 2월 말 정도에 뜨는데 얼마까지 받아라 이렇게 뜨는데 그거를 원마다 다 틀린데 7만 원을 다 받으시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3만 원만 받을 거야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만약에 일주일에 영어를 한 번 하는 곳은 금액을 3만 원 받아도 될 것이고 네. 근데 내가 보내는 원은 일주일에 영어를 3번 해, 2번 이상해. 그러면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어머님이 보시고 그 수행성 경비는 원에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내가 30만 원 받고 싶어, 20만 원 받고 싶어. 그리고 나는 많이 해줄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군부에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한가가 있어요. 아.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조금 높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그거를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용인시 모두가 다 그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받아요. 하지만 덜 받는 거는 괜찮아요. 네. 네. 아, 이거 되게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질문인데.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뭐 오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체육도 해. 그러면 7만 원 가지고도 문화센터 가서도 그 금액 가지고는 못 해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내는데 영어 하나만 해, 아니면은 뭐 오감 하나만 해,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아, 예. 교육과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머님들이 그 돈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이나 뭐 원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고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고 다 이제 관리 감독이 와서 그걸 다 보세요. 회계장부를. 네,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썼나? 아이들한테 정말 돌아갔나? 몇 프로가 남아있나? 그거 다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뭐 그런 불법이나 이런 건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되게 좋은 철저해요, 네. 요즘에 관리 감독이. 네, 이 정보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 동천 또나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 분당 맞는 아이 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0세 아기들을 맡길 때 선생님 한 분당 아이가 몇 명까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거에 대한 아이의 정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또나맘님께서도 아이를 보내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네. 저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을 더 많이 본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0세는 3명, 선생님 한 명에 3명,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1세, 그러니까 만 3살, 3살은 5명에 1명, 그리고 4살은 7명에 1명, 그리고 만 3세 이상 5살은 15명에 1명, 그리고 6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5명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대 비율이 있고, 국공립이라고 해서 시립이라고 해서 그냥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애를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 편성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3대1 이렇게 받아야 되고, 1세 같은 경우는 5대1 이렇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교육인으로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0세가 3대1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들도 내 자식 하나 키우기도 너무너무 힘드신데 맞아요. 선생님은 그 3명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같이 똑같이 잠을 재울 때는 손이 2개가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팔꿈치로도 발로도 막 이렇게 네네. 해본 적이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보조 교사가 필요해요, 지금 실정에. 근데 앞으로는 바뀐다고 하는데 2대1, 저 같은 경우는 2대1이 좋다고 생각하고 욕심으로는 1대1. 네. 1대1로 네. 보다가 그 반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활동도 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그쵸, 같은데 그건 네. 이제 제 욕심일 것 같고요. 3대1은 지금 너무 무리고 2대1이 저는 좀 적당하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3대1인데 원장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다 지원을 거의 웬만하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혼자서 3명 다 못 봐요. 못 보죠. 네. 저도 네. 한 명을 보기가 힘든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궁금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면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네. 내가 나 한 명도 이렇게 막 보는 게 힘든데 네. 과연 선생님이 저 3명을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네. 봐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섭섭함을 느끼시는 그럴 회원님들도 수도 계실 네.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저 아이도 울고 내 아이도 우는데 왜 내 아이는 먼저 안 봐주세요? 막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이도 좀 다독여주고 그 다음 또 아이도 다독여주고 그렇지. 이런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어머님들도 맞- 조금 맞- 기다려주시는 네. 여유가 있으면 네,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렇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너무 미리 맡기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래는 36개월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게 애착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네. 하지만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꼭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엄마 부모님의 양육 상태를 봤을 때 아이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일단 미리 아이를 이전에 좀 일찍 36개월 전에 맡겼지만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한테 해주냐, 아이의 마음을 얼마만큼 만져주고 얼마만큼 그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냐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시고, 맞아요, 맞아요. 미리 보낸다고 해서 꼭 막 불안해하고 아이가 애착이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또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또래 친구들과 미리 형성이 돼서 사회성이 많이 발달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부모님이 책임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면 그만큼 노력하시면 아이는 채워지거든요. 네네네. 일단 아이를 많이 살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뭐 꼭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둘째를 굉장히 일찍 어린이집에 네. 보낸 케이스예요. 네. 사실은 저희 원장님 네.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저희 네. 둘째 아이가 지금 한 다니고 3년을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네.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둘째도 어머님이 늘 우시면서 막 네, 맡겨서 네, 너무 맞아요. 사랑하셔가지고 처음에 눈물을 많이 네. 흘려서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내야 네. 되니까 이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가 너무 잘 자라주고 그 잘 자라주면 이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고, 이렇게 네.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에서도 같이 양육을 잘 해주셔서 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아이 정말. 부끄럽네요. 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점 네. 먼저는 네. 그럼 이제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어루만져주고 네. 그 아이를 집에서 또 얼마나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맞아요. 어루만져주냐에 따라 맞습니다. 달라지는 네. 네.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휴가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열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아이하고 붙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아이를 기관에 맡겨놓고 어머님 스트레스 좀 줄이고 어머님 볼일 보신 다음에 오후에 아이를 만났을 때 에너지를 100%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논아 갖는 거지. 나눠서 갖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행복하고. 맞아요. 네, 굳이 막 속상하다고 꼭 집에서 내가 얘를 꼭 36개월 이전까지 꼭 봐야 돼,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상황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절대로 엄마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합니다. 교사도 행복하고. 네. 예. 다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성복 입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수가 잦은 담임 선생님이네요. 네. 네. 실수가 잦은 담임 선생님을 원장님한테 상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네.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주셨어요. 어떤 게 현명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머니께서는 좀 실수가 많은 지금 담임 선생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일어난다면 네. 뭐 작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방에 자꾸 옆에 친구 뭐 물건이 자꾸 네. 매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자꾸 깜빡하시고 뭔가를 전달을 안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번 지켜보시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상담을 하고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있으실 것 같으면 그걸 알아야지 원장님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사를. 네네. 근데 모르면 못 시키는데, 큰 원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 민간처럼 큰 원. 근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보여요. 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지도를 해주고 바뀌어지게 교육을 시켜주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 어머님은 좀 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불만이 쌓이신다면 분명히 원장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그게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네. 네. 지금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이걸 내가 원장님한테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리 아이한테 뭔가 좀 이렇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네네. 않을까. 네. 아니면 또 선생님도 그렇지만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장님이 선생님께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아이의 이야기일 텐데 직접적으로 네, 갈까? 네, 이게 혹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맞습니다. 퇴사를 할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잘 이렇게 네. 현명하게 좀 대처가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네. 저기 질문이신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OT 때 아이들 어머님들 다 앉혀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생각과 또 스킬인데 저는 이제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그거를 100% 교사한테 그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보고 선생님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거기 누구누구 아무개 엄마가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선생님도 상처 안 받고 아이한테도 그게 가지 않게 하기 네네네.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나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게 걱정돼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 불신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하나만 조금만 이래도 너무 크게 가요. 맞아요. 혹시 절대 그거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해 요즘 어머님들 젊으신 어머님들은 되게 너무너무 100%막 저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려 후자보다 이게 나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알고 고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네 하면서 제가 회의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꼭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그게 잘못될까 싶어서 시시하지 마시고 네. 꼭 말씀하세요. 네. 어머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그 언어의 온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말씀드리면 원장님도 교사도 기분 나쁘지 않고 네. 잘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잘한 분들이 실수라는 부분이 엄청 큰 실수는 아닐 거예요. 그 실수가 정말 큰 실수였다라면 그 원이 문을 닫았다든지 문제가 됐었겠죠. 근데 말씀드려가지고 고칠 수 있는 실수일 것 같거든요. 그럼 꼭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제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자, 그다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통덕천 미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모두 좌석이 카시트로 되어 있을까요?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보통 같이 타시는 선생님은 운전자 외에 한 분일까요? 혹시나 내부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자칫 넘어지거나 사고라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네. 네. 카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또 필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군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나와요. 정말 카시트가 나라에서 인정한 카시트가 맞는지 연령대로 사용하는 그 연령 계열수에 맞는 카시트인지 그리고 차량 안에는 안전수칙이 붙여 있는지 그리고 또 구급약이 있는지 또 소방 불 끌 수 있는 소방 기계가 있는지 중요하죠.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 통합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어머님이 아시면 일단은 그거에서는 큰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있다가 짜잘한 뭐 이런 뭐 사고 같은 거나 이런 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려 저희 십몇 년 동안 차 안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네, 안 나고 차량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주 회차별로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은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가 안전벨트를 하면 왜 나 안전벨트 안 해요? 하고 아이들이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전벨트가 12인승에 막 20명씩 신고 막 근데 그게 정말 그때는 그게 정말 위험한 건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제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보내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선택하셨다면 차량이나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이 너무 많이 철저합니다. 네네.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저희 첫째, 둘째 보낼 때 네. 셔틀을 태운다는 게 조금 걱정이 많으셨죠? 너무 많았어요. 네. 왜냐면 뉴스에서도 이 어린이집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에서 불이 나거나 네. 뭔가 사고가 나거나 해서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제가 불안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셔틀은 안 돼. 그럼 내가 그냥 라이딩을 해야지 해서 네. 라이딩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맞아요.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네. 이제 아이를 깜빡하고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아, 또 네. 지사하고 이런 사고도 있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안전벨이라 그래서 뒤에서 음. 벨이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나서 그 벨을 누르지 않으면 음. 소리가 나요. 여기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막 하면서 어. 누구라도 와서 그거를 누를 수 있게끔. 아.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뒤에서 내릴 때 남아있는 친구들 없나? 그럼 교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도 아, 살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네. 좀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벨이 생겼군요. 네네, 안전벨. 저희 아이 첫째 아이한테 그 사고 뉴스를 보고 나서 엉덩이로 네. 이제 누구도 열어주지 않으면 엉덩이로 클락션을 좀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준 그것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벨이 있으니까. 벨이 있고, 네. 저기 울려요. 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울려요. 아, 그럼 네. 너무 다행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셔틀 좀 굉장히 편한 교사도 부분인데.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같이 교육을 꼭 받아요. 네. 근데 그 교육을 그냥 한 번 받고 말면 잊어먹을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교육을 가지고 또 시군부에 보고도 올려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풍덕천 미나님께서 궁금증을 2개를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아이들끼리 자잘한 다툼이나 접촉 사고 등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까요? 네. 자잘한 다툼이나 뭐 이런 접촉 사고 같은 것들 많이 나죠, 아이들끼리. 네, 근데 맞아요. 이거는 어머님이 먼저 생각하실 게 아이들끼리 꼭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분쟁 가운데서도 아이가 양보도 해보고 상처도 입어보면서 이렇게 되면 일어나고 그 상처가 또 잘 아물어서 아픔도 아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자잘한 상처 같은 경우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라면 선생님들이 방임하고 방관했었지만 그게 다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면 그때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친구를 이해해 주면서 무조건 이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 친구한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항상 받거든요. 뭐 네네.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상처 입지 않게 이 친구도 만져주고 저 친구도 만져주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언어 학대예요. 맞아요. 아이한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한 다음에 서로 그 친구 둘 다 상처 입지 않도록 네. 선생님들이 늘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교육받고 그거를 항상 적용시켜 봐요. 저도 그 첫째 어린이집 그 풍덕천에서 네.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권지 원장님께서 되게 현명하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이가 조금 긁혀오거나 뭐 이랬을 때 괜찮습니다. 아이가 뼈만 부러지지 않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이가 떨어졌거나 네. 화상을 입었거나 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이게 조금 친구들이랑 이렇게 긁히거나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세하게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게. 어머님 같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조금 다친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걸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CCTV도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의심에 의심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원했을 때 아이가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 근데 네. 이게 어린이집에서 난 건지 집에서 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뭐 의심 때문에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누구 아무에게나 이마에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어머니 아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은데 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여쭤봐요. 어저께 집에서 어디서 부딪혀서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네. 주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저도 네. 저희 둘째 보낼 때 저도 모르는 상처를 이렇게 바로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첫째랑 놀다가 다쳤나 보다고 제가 그런 네, 네.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그- 작은 부분까지는 어머니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너무 네. 집에서도 많이 다쳐오세요. 네, 네. 보시면. 근데 어린이집에서 다치면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집에서도 좀 다치는 편이어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 네. 원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쳐왔으면
우리 아이도 누군가를 그렇게 그렇죠. 핥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당한 것보다 내 아이도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 내 아이가 이렇게 긁혀오면 네. 내 아이도 네. 누군가 긁힐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조금 어머님들 그런 네네.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북 땅땅 콩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치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선물 보낸다는 말이 있던데, 자, 이거 친구들한테 주는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께 보내는 걸까요? 언제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콩콩님 질문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네,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웃음이 좀 네. 나왔는데요. 뭐 선물 이런 거는 뭐 답례품일 수도 있고 네, 한데 네.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반입을 못하게 하는 네,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생일이어서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제 그 반 친구들 개수에 맞게끔 뭐 답례품을 네, 보내시는 네, 네.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달에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예를 들어서 1월달 생일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 뭐 얼마 이하의 뭐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주고 받고 나누고 이런 거를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각 원들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선물들이. 네. 저게 선물은 사실 그냥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네, 이게 필수가 아닙니다. 저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네네네. 질문입니다.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수지만 카페뿐만 아니라 맘카페를 보면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뭐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 네. 근데 저는 안 보냈는데요. 이거 꼭 보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 좀 이렇게 다른 그 선물을 준 아이보다는 좀 덜 보육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어머님들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네네.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런 선물을 보내줬다고 해서 네. 이 아이가 조금 더 그건 아니고 네네네.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내가 정말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드리는 네, 거고 맞습니다. 내가 굳이 네. 이렇게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선물을 안 주셔도 되고 됩니다. 네네 네. 그거는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도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자,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글에 대한 답변도 네. 좀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아까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자 먼저 들어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뽑아서 이제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5살이 되었는데 말을 잘 못해요.